요건 이제 영상을 누가 올려주셨는데 가느다란 줄 몇 개로 이상하게 무게를 지탱하면서 균형을 잘 잡고 있는 요거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고 근데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하고 뭐 그렇습니다.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물리학의 원리를 위배하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봤다는 건 물리학의 원리를 위배하는 건 아니고요. 각각의 부분마다 거기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하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돌림힘이라고 하거든요. 돌아가는 것. 그 돌림힘을 더하면 0이 되고 하는 조건을 다 만족하도록 한 거예요. 근데 그게 아주 가는 케이블 같은 걸로 연결해 놓고 보니까 멀리서 보면 케이블은 안 보이고 이 굵직굵직한 자재들만 보이니까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일종의 착시 같은 걸 보일 뿐이죠. 근데 이게 넘어지진 않나요 이게? 예, 근데 굉장히 불안해요. 이거 사실 장난감으로도 많이 팔고요. 이걸 텐세그러티라고 하거든요. 텐션, 장력하고 그리티가 인테그러티에 온 거거든요. 그 인테그러티가 우리말로 번역하기 참 저는 어렵더라고요. 사람의 어떤 특성도 인테그리티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. 여기서는 아마 뭐가 딱딱 맞아 떨어져서 결점이 없는 것 그런 얘기일 거예요. 그래서 장력이 전체 모습을 일관적이고 문제가 없게 유지하는 장난감들 그것도 많이 팔고요. 건축물로도 많이 이용돼요. 그래서 미국인가 어디에 니들타워라고 그 유명한 탑이 있는데요. 그 아래에서 보면 진짜 공중에 이런 떠있는 듯한 착각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죠. 호주인가 뉴질랜드인가에도 다리에 텐스그래티를 활용해서 만든 조형물도 있고요. 나사에서 이 텐스그래티를 활용한 로봇도 구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슈퍼볼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 나온 로봇이 있는데 우리가 특히 화성이나 달 같은 지역은 워낙에 울퉁불퉁하니까 정말 평평한 곳에 예쁘게 착륙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울퉁불퉁한 데가 던져도 얘가 아무렇게나 던져도 잘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로 진짜 젓가락 같은 거랑 그다음에 와이어 몇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그냥 떨어뜨리면 알아서 떼굴떼굴 굴르다가 잘 균형을 맞춥니다. 그렇게 이제 로봇을 만들려는 시도도 많이 하고 있죠. 그런 건 그럼 보통 이론적으로 계산을 다 한 다음에 네. 만드는 거예요? 수작업으로 AI 없었을 때는 네, 매번 던져가지고 경험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. 여튼 물리적 법칙에 위배되는 게 하나도 없는 매우 자연스러운 보기에는 좀 신기해 보이나 그런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가느다란 하나의 케이블 같은 게 이제 무게를 지탱하고 나머지 느슨해보는 긴 케이블이 중심 정도를 이렇게 잡아주는 그 정도로 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요즘 폭탄 연구를 많이 하시잖아요. 네, 우리 교수님. 팝콘은 기름 먹인 다음에 열 가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냥 이렇게 부풀어도 될 텐데 빵처럼. 근데 왜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? 이게 기름 먹이는 건 사실 맛있으려고 버터를 넣는 거고요. 아, 기름 안 먹여도 터져요? 안 넣어도 터져요. 원래 얘 내부에 수분이 원래 들어있고 껍질로 단단하게 돼 있는데 가열을 하다 보면 얘네 속에서 기화하면서 그게 어떤 한 임계점, 그 껍질부 조금이라도 깨질 수 있는 조건만 되면 그 틈을 틈타가지고 터져 나오거든요. 터져 나오면 갑작스럽게 압력이 낮아지니까 확 팽창하면서 보송보송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고요. 이거를 실제로 계산한 물리학자분들이 있어요. 보통 물리학자분들이 막 스파게티 면도 하고 먹는 걸로 계산을 많이 하시잖아요. 생각보다 에너지가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해서 얘가 워낙 가벼우니까 큰 문제가 없다 보지만 이것도 닫고 하는 이유가 튀어나왔는데 군밤처럼 만약에 튀었을 때 들어가면 위험할 정도로 충격량이 크긴 해서 결국 갇혀있는 게 단순하게 기화되면서 터지는 현상입니다. 그러면 간단한 껍질 안에 수증기가 점점 폭발하려다가 못 참고 어느 균열점을 찾아 새어 나오는 순간 이제 폭발하는 순간인 거군요. 거의 화산 폭발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. 그게 폭탄 터지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? 수류탄이나 뭐 이런 거 터지는 거랑? 비슷하죠. 보통 우리가 뭔가 불을 태우는 거는 산소가 공급돼야 계속 타오르잖아요. 근데 총알이나 폭발 이런 거는 내부에서 산소가 다 공급이 돼야 돼요. 다 막혀 있는 상황이니까.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것들을 섞는 거고 그게 얼마나 빨리 팽창하냐에 따라서 밀어내는 힘이 돼서 대포알이 됐건 총알이 됐건 이걸 쏘아내는 추진력으로 바뀌는 형태여서 완전히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죠. 팝콘 튀길 때 그 용기 안에서 막 튀어다니는 거는 그냥 총알이네요. 똑같죠. 가스가 방향을 분출되면 제어한 게 총알이고 무작위로 가는 게 팝콘이고. 근데 그 팝콘이랑 뻥튀기가 다른 거는 옥수수의 종류인가? 팝콘용 옥수수가 따로 있죠.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강냉이 만들 땐 아저씨가 높은 압력에서 온도를 가한 다음에 갑자기 압력을 낮추면서 얘가 팽창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보면 팝콘하고 그렇게 원리가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? 팝콘은 껍질 하나하나가 뻥튀기 기계 같은 거고. 그렇지. 네. 근데 우리가 그 속에 넣는 건 쌀도 넣고 막 콩도 넣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가열했다 열면 압력이 갑자기 낮아지니까 팽창하게 되고 팽창하면서 탄수화물들이 그쵸, 익으면서 연결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냉이 되는 옥수수가 그게 곧
팝콘이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다르죠. 종은 정확히 모르는데 그 팝콘 봉지 뜯어보면 되게 딱딱하고 동글동글한 게 들어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옥수수는 약간 이빨 모양으로 생긴 모양이잖아요. 마치요. 그래서 다른 종류인 것 같아요. 궁금하다. 팝콘 튀기는 옥수수 갖다 주고 아저씨한테 이거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? 그냥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긴. 매끈하지 않고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 강냉이 나올 것 같은데요. 동막골처럼 이렇게 그런 일 터지면 죽어요, 사람. 되게 위험해가지고 뻥튀기 기계 생각보다. 뻥튀기게 그거 위험하죠 진짜. 네, 그거 가끔 사고 뉴스 같은 것도 나와요. 그럴 것 진짜 같아. 막 사람 날아가고. 그 전에 보면은 어렸을 때 보면 좀 아쉽게 돌리다가 뻥이요 하고 뻥 하면 정말 엄청났었잖아요. 맞아요. 이거 열기 전에 안에 압력이 엄청날 거예요, 그죠? 압력 게이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저씨 그거 이제 터뜨리는데 그것도 뭐 워낙 구형이라 조금 정확하진 않은 것 같고 그 뻥튀기 기계에 들어갔다 나온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건 그 떡. 가래떡. 가래떡. 썰어서. 폭신폭신해네. 이번에서 나오는 거예요. 가래떡 하나 이만해져서 나와요. 아, 그 진짜 맛있는데. 우리 셋만 이렇게 서로 공감하는 게 좀. 그러니까 참 우리 지웅배 씨는 근데 뻥튀기는 보지 않으세요? 근데 가래떡을 넣는 건 처음 들었어요. 거의 진짜 별거 다 넣어요. 안 넣는 게 없던 거. 맞아. 가래떡도 이렇게 말려서 넣어야 돼. 그렇죠. 명절에 떡국하고 떡이 남으면 그렇지. 말렸다가 튀겨 먹는 거죠. 뻥튀기에서. 그럼 거기다 이제 아저씨가 류슈가 사카린. 사카린 뭐 이런 게 이제 엄청 단 거 넣어주시고 돌리다가 이제 뻥이요! 그럼 이만한 자루에 이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. 저는 참 소개해드리기가 민망한 질문인데 말이죠. 가스 물질에서 별이 탄생한다는 게 참 신기한데 평균적으로 한 번에 방귀를 낄 때 배출되는 가스의 양과 성분을 고려하면 별이 만들어지기까지 몇 번의 방귀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이 진짜 살면서 처음 들어본 질문. 품격 있다. 저도 전해드리지만 너무 부끄럽습니다, 제가. 너무 질문이 재밌어서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거든요. 이걸 계산을 또 하셨어요. 네, 일단 별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태양 질량의 8%는 넘어야 그 가스 덩어리가 별이 됩니다. 너무 질량이 가벼우면 뭉쳐봤자 내부의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태양 질량의 0.08배, 8%는 넘어야 충분히 온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. 그럼 최소한의 질량을 그걸로 잡을게요. 그러면 우리 태양의 질량이 2 곱하기 10의 30kg이어서 0.08배면 대충 2 곱하기 10의 29제곱 정도의 질량이 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하루 동안 뀌는 방귀의 부피가 0.7리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. 꽤 많네. 근데 이제 그 중에 30%가 질소, 50%가 수소, 10%가량의 이산화탄소, 미량의 메테인 이런 게 섞여 있다고 해요. 수소가 그렇게 많아요? 수소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함량을 고려했을 때 방귀 1리터가 대략 0.6g 정도 될 거래요.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이 되기 위한 1.6 곱하기 10의 29kg 정도의 질량을 채우려면 방귀에 필요한 부피가 3 곱하기 10의 32제곱리터가 필요하거든요.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니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지구 바다 부피의 2,500배입니다. 몇 번 끼면 돼요? 해마다 220g의 방귀를 낀다고 하니까 총 7에 10의 29제곱 년을 끼면 돼요. 이거는 우주 나이의 10의 20제곱배. 혼자서 우주의 나이보다 거의 뭐 몇 수천 조배를 끼시면 별 하나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. 전 세계 인구를 모아도 불가능한 거네요. 전 세계 인구가 해도 아마 안 되는 거네요. 근데 만약에 이 정도 수가 있는 생명체가 어딘가 맞아. 있다면 다 같이 방구를 한번 낄 때마다 별이 하나씩 생기겠네요. 그렇죠. 그러면 카르다쇼프 이제 2단계 진입을. 그 정도의 방귀를 한 번에 모아서 이게 사람만 하지 말고요. 네. 소고모고 다 모으면은 조금 그렇게까지 다 모으면 뭐 조금 시간이 덜 걸리긴 하겠지만 별 만드는 방법으로는 참 비효율적이고. 그러게요. 그 방귀를 동시에 이렇게 한 공간에 이렇게 끼면 네. 그 자연스럽게 가스가 막 뭉치면서 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? 그러니까 사실 너무 날카로운 질문인데 방귀를 껴도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모을 수가 없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 많은 양의 방귀 생산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잘 모았다라고 하면은 불가능하진 않죠. 왜냐면 질량이라는 게 존재하니까. 그러면 방귀가 모여서 핵융합이 벌어지고 빛날 수도 있겠죠. 그 인원이 모인 것만으로 핵융합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, 혹시? 그러네. 질량으로 치면. 깨기 전에 그 질량이 훨씬 크네요. 그게 더 클 수 있겠네요. 역시 화학과 교수님. 뭔가 우주의 비밀을 알게 된 느낌이. 그렇게 태어났다. 자, 어때? 질문 해결이 좀 되셨죠? 우주의 나이보다 수천 조배 이상 계속 방귀를 한 지점에 모아서 끼시면 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.